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거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결코 무겁게만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루하루 식탁과 작은 선택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풀어보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설마?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건 사실입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대장암은 흔한 질환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식탁입니다. 지난 50년간 우리의 밥상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밥과 채소, 된장국, 나물 반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침엔 빵과 우유, 점심엔 패스트푸드, 저녁엔 고기와 술. 이런 변화는 단순히 입맛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만드는 재료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통계는 이 변화를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인의 1인당 우유 섭취량은 무려 52배 증가했고 육류 섭취량은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반대로 현미, 잡곡, 채소 섭취는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불을 키워주는 산소가 계속 공급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알기 전에 먼저 암세포의 성격부터 알아야 합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자랍니다. 빠르게 분열하고 증식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몇십 배나 많은 포도당, 즉 당분을 흡수합니다. 설탕, 흰쌀밥, 흰빵, 밀가루, 달콤한 음료 이런 것들이 바로 암세포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실험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쥐에게 암세포를 이식한 뒤 한 그룹은 원하는 대로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탄수화물 섭취를 약 40% 줄였습니다. 단 21일이 지나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인 쥐의 종양은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 3분의 1 크기에 불과했습니다. 이 단순한 실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암세포의 연료 공급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성장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분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작정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야채와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혈당 피크가 낮아지면 암세포가 가져가는 연료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암세포는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특히 달고 빠르게 흡수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순서를 바꾸고 속도를 늦추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몸속 환경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커피는 괜찮을까요? 커피 참 애매한 주제입니다. 커피 자체가 암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높입니다.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암을 억제하는 중요한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은 밤에만 분비되며 암세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늦은 시간에 커피 한 잔이 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커피 마셔도 잘 자요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잠드는 게 아니라 몸이 깊이 회복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커피를 꼭 드셔야 한다면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그것도 연하게 한 잔 정도만 드세요. 오후, 특히 저녁 이후에 커피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첫 번째는 과도한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두 번째는 혈당 피크를 낮추는 습관, 그리고 세 번째는 늦은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암세포가 좋아하는 연료 공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암 환자 혹은 암을 예방하고 싶은 사람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와 여러 나라의 대규모 연구 결과가 근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스팸 같은 음식들이죠. 국제암연구소 IARC는 2015년에 이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담배, 성면, 방사능과 같은 등급에 속한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50지 즉 소시지 2개 정도를 꾸준히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약 18% 증가한다고 합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수십 년간 누적되면 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공육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붉은 고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처럼 철분 함량이 높은 고기는 대량 섭취할 경우 DNA 손상 위험을 높여 대장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구워 먹을 때 발생하는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은 위험을 배가시킵니다. 그렇다고 모든 고기를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양과 조리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닭고기 같은 흰살고기나 가급적이면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술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활유 역할을 해왔다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로 변환되는데 이 물질은 DNA를 손상시키고 세포 변이를 촉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알코올 섭취량이 30지 이상, 소주 23잔 정도에 해당하는 양을 꾸준히 마시면 대장암 위험이 64% 증가한다고 합니다. 한두 잔은 괜찮겠지라는 말은 사실 근거가 약합니다. 암 환자라면 가능하면 피한다가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다소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 문제입니다. 2019년 캐나다 연구팀은 삼각 티백을 끓는 물에 우렸을 때 무려 수십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실험에서 물벼룩은 기형이 생겼습니다. 플라스틱 생수병 역시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발암물질과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편의점 앞에 쌓여있는 생수박스들, 여름철 강한 햇볕을 그대로 받고 있죠. 우리는 무심코 그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생활습관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플라스틱과 접촉합니다. 일회용 컵라면 용기, 전자레인지에 돌린 플라스틱 용기, 커피 테이크아웃 컵뚜껑까지. 플라스틱이 열에 닿을 때 방출되는 미세입자와 화학물질은 암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안이 필요합니다. 스테인리스 텀블러, 유리병, 거즈 티백 같은 작은 선택들이 몸을 지켜줍니다. 네 번째는 구강청결제, 특히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입니다. 의외로 많은 연구들이 알코올 기반 구강청결제를 장기간 사용하면 구강암이나 두경부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입안에는 약 2000종 이상의 좋은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알코올이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면서 이 균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좋은 세균이 사라진 자리에는 외부의 잡균이 쉽게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연구가 동일한 결과를 내린 건 아닙니다.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입안 청결은 칫솔질과 치실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꼭 필요하다면 알코올이 없는 무알코올 구강청결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우리가 피해야 할 대표적인 것들이 보입니다. 가공육과 붉은 고기, 알코올,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 알코올 함유 구강청결제. 이 7가지는 모두 과학적 근거와 연구 결과가 뒷받침하는 위험 요소입니다. 단순한 속설이나 유행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 피해야 할 건 알겠어. 그런데 그럼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것이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강연의 절반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피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과 생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은 단순히 금지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비워낸 자리는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허함이 찾아오고 결국 다시 원래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강연의 이 부분에서는 대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당류와 정제 탄수화물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백미, 흰빵, 달콤한 음료, 과자, 암세포가 좋아하는 연료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밥을 아예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백미 대신 현미. 현미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흰빵 대신 통곡물빵. 호밀빵, 귀리빵 같은 대체제는 혈당 지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라면 대신 메밀국수, 콩국수. 국수 한 그릇이 먹고 싶을 때 이런 대안을 선택하면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의 대체입니다. 가공육, 붉은 고기는 피하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어디서 얻을까요? 가장 좋은 선택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두부, 콩,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 등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또 하나의 대안은 생선입니다. 단 가급적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고 기름에 튀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여기에 견과류도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식품은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기름을 고르는 법입니다. 튀김, 쇼트닝, 마가린, 오래된 식용유는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어 산소 공급을 막습니다. 대신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들기름과 아마씨유. 단 반드시 냉압착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열을 가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드레싱용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다만 지나친 사용은 피하고 생채소와 곁들여 먹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조리법 자체도 바꿔야 합니다. 튀기지 말고 삶거나 찌거나 구워 드세요. 네 번째는 플라스틱 대체입니다. 이건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담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죠. 플라스틱 컵 대신 스테인리스 머그, 삼각 티백 대신 루스티 입차와 거즈 티백, 플라스틱 생수병 대신 유리병이나 종이팩 생수, 전자레인지에는 반드시 내열 유리나 도자기 용기를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는 구강 청결 습관입니다. 알코올 가글 대신 무알코올 제품을 사용하거나 소금물 가글, 녹차 우린물 가글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본은 칫솔질과 치실입니다. 너무 강한 자극 대신 꾸준하고 부드러운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생활 루틴입니다. 음식만이 답은 아닙니다. 식사 순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식사 속도 최소 30분 이상 천천히, 식후 습관 2030분 산책하기, 허벅지 근육은 혈당을 강력하게 소모해 암세포의 연료를 줄여줍니다. 수면 오후 카페인은 피하고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지켜 멜라토닌 분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도 이 모든 걸 다 지켜야 하나요? 라는 부담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중요한 건 모두가 아니라 하나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백미 대신 현미를 선택하거나 내일 아침 커피를 조금 늦춰 마시는 것, 혹은 플라스틱 컵 대신 머그잔을 고르는 것. 단 한 가지라도 바꾼다면 그 순간부터 몸속 환경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선택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 속 실천 전략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과 생활 습관에서 어떤 것들을 피하고 또 무엇으로 대체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음식과 습관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암 관리에서 또 하나의 축은 바로 검진과 의료진과의 협업입니다. 암은 조용히 자라는 병입니다. 특히 대장암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가끔 변에 피가 묻는다든지 배변 습관이 조금 달라지는 정도. 이런 사소한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권고하는 정기검진이 중요한 겁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분변 자멸 검사입니다. 대변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혈액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검사인데 대장암을 조기 발견하는 첫 관문이 됩니다. 이 검사를 통해 이상이 발견되면 바로 대장 내시경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장 내시경은 불편하지만 조기 대장암 발견에 있어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용종 단계에서 미리 발견해 제거하면 암으로 진행하지 않게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기에 발견한 대장암은 5년 생존율이 90%를 넘습니다. 반대로 늦게 발견되면 그 수치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암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내 몸을 정기적으로 들여다보자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진이라는 안전망을 병행해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는 맞춤형 관리입니다. 암 환자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 단계 환자의 체력, 나이, 동반 질환에 따라 전력은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항암 치료 중에는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빠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암세포만을 생각해서 음식 제한을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몸이 회복할 힘을 잃습니다. 항암 중에는 칼로리와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치료가 끝난 회복기에는 암세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지, 음식 제한과 현미채 속콩류 위주의 식단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 섬세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당뇨가 있는 암 환자라면 과일이나 곡물 섭취를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하고, 신장 질환이 있다면 단백질 섭취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라면 염분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결국 암 환자의 식단은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상황에 맞춘 조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지점을 위해 병원에는 영양상담팀이 존재합니다. 영양사와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식단을 설계하고 가족과 공유해 일관성 있는 식사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건강보조제나 민간요법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어떤 보조제는 항암제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으로 조기 발견을 노린다. 의료진과 협력해 치료 단계별로 맞춤형 영양 전략을 세운다. 동반 질환까지 고려해 식습관을 조율한다. 보조제와 건강식품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한다. 여러분, 암 관리에서 혼자만의 싸움은 없습니다. 혼자서 음식만 바꾸고 인터넷에서 본 정보만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의료진만 믿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족합니다. 의학과 생활이 함께 가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검진과 식단, 치료와 생활, 의사와 환자, 이 두 축이 균형을 이룰 때 암과의 싸움에서 승산이 생깁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왜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일까? 정답은 단순하지 않지만 그중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식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반세기 동안 우유와 고기의 섭취가 폭발적으로 늘고 설탕과 가공식품이 식탁을 점령했습니다. 그 결과 암세포가 좋아하는 연료가 풍부해진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첫째, 피해야 할 음식. 가공육과 붉은 고기, 알코올,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 알코올 함유 구강청결제, 그리고 과도한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 이들은 모두 연구와 데이터를 통해 암 발생 또는 재발 위험을 높인다고 확인된 것들입니다. 둘째, 대체 전략. 백미 대신 현미, 흰빵 대신 통곡물빵, 라면 대신 메밀국수, 고기 대신 두부, 콩, 렌틸, 병아리콩, 생선, 나쁜 기름 대신 들기름과 아마시우, 올리브오일, 플라스틱 대신 스테인리스, 유리, 종이팩, 알코올 가글 대신 무알코올 제품이나 소금물, 녹차 가글,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습관 식사 순서, 식사 속도, 식후 걷기, 늦은 카페인 피하기. 이런 작은 선택들이 결국 몸을 바꿉니다. 셋째, 검진과 의료 협업. 아무리 좋은 식습관이라도 암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기검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불편하지만 수많은 생명을 살린 도구입니다. 조기 발견만으로도 5년 생존율은 90%를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영양관리 역시 개인 맞춤이 필요합니다. 치료 단계, 동반 질환, 체력 상태에 따라 전략은 달라져야 하죠. 의료진과 함께하는 협업이 곧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 암과의 싸움은 거대한 전쟁 같지만 전쟁을 이루는 건 매일의 작은 전투입니다. 오늘 저녁 메뉴를 고를 때, 아침에 어떤 음료를 집어들 때, 물을 어떤 용기에 담을 때, 바로 그 순간들이 쌓여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비밀을 찾으려 하지만 진짜 비밀은 언제나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먹는 것이 약이 되기도 하지만 피하는 것이 더 강한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단 하나의 습관이라도 바꿔보십시오. 오늘은 백미 대신 현미를, 내일은 플라스틱 컵 대신 머그잔을, 모레는 식후 20분 산책을. 그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은 달라지고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씨앗이 되어 식탁 위의 선택을 바꾸고 건강한 내일을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과 반대로 암 환자가 꼭 챙겨야 할 음식과 습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